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연의 광장에서 시즌8 제190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볼일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국내 어떤 지역이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 언어만 한국말로 하는 거지 분위기라든지 낯섦은 외국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가질 때도 있더라고. 비록 그 느낌이 길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마음과 물리적인 어떤 그런 친근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악 듣겠습니다. 헤르반 네케의 쿠시코스 우편 마차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은 6.3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 첫날인 5월 14일 세종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국민의힘 최민호,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3명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후보 등록을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6.3 지방선거의 본후보 등록은 1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이며 법정 선거 운동은 16일부터가 아닌 오늘 21일 0시부터 시작되어서 6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14일 후보 등록 후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는 이번 세종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시민 삶의 질까지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은 시험할 시간이 없다. 길을 아는 리더가 필요하고 답을 가진 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민호가 세종의 미래 100년을 위해 초석을 다질 다음 4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하헌휘 후보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1번 3악장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 대진표가 15일 확정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의원 지역 선거구 18곳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8명씩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2명, 개혁신당에서 1명, 자유와 혁신에서 2명이 각각 본 후보 등록을 해서 18개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석을 놓고 총 41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예비 후보 등록이 없던 아름동 제9선거구에 문찬우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5일 후보 등록 서류 제출을 해서 민주당 박병남 후보와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치원을 제2선거구에 홍순기 후보가, 소담동 제14선거구에 김길모 후보 2명이 각각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해밀 산울동과 연기 연동면으로 되어 있는 제4선거구에 김순주 예비후보가 본 후보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국회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자유와 혁신에서는 조치원 갑 제1선거구에 임재옥 예비후보가, 보람동 제13선거구에 이계호 예비후보가 본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해서 2명이 출마합니다. 41명 중 무소속 후보자는 1명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 선거구에 시의원 후보 3명이 출마한 곳은 조치원 갑 제1선거구, 조치원 을 제2선거구, 해밀 산울동 및 연기 연동면 제4선거구, 보람동 제13선거구, 소담동 제14선거구 등 5곳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소담동 제14선거구가 뽑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현역 의원인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이 각각 재선을 노리며 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길모 후보가 도전장을 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선거구라고 합니다. 4년 전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에도 소담동 선거구에서는 3파전이 벌어져 민주당 공천을 받았던 김현미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출마한 무소속 후보 3명이 격돌한 결과 김현미 후보 4,041표, 국민의힘 후보 3,501표, 무소속 후보는 606표를 득표했습니다. 당시 김현미 당선자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표차가 540표여서 606표를 얻은 무소속 출마자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진보 진영의 조국혁신당 김길모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곳으로 3명 모두 재선을 위해 당선을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현역 시의원끼리 맞붙은 곳은 도담동 제7선거구로 민주당 이순열 의원과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2명이 격돌합니다. 이순열 의원은 2012년 세종시의회 출범 역사상 처음으로 3선 의원을 목표로, 최원석 의원은 재선 의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양보 없는 선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한 석이 늘어서 총 3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는 6개 정당에서 모두 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9명 중 8명이 여성이고 남성 후보는 1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명숙, 강혜정 후보가 각각 1번과 2번 순위로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에서는 곽효정, 송동섭 후보가 1번과 2번 후보로 서류 등록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 2명을 냈는데 동천동 10선거구 출마가 거론되던 김미라 후보가 비례대표 순위 1번으로, 남성인 김윤기 후보가 2번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강현옥 학비노조 세종지부장이 출마를 했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후보로 현재 대학생인 송수미 씨가 후보 등록 서류를 내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혜란 전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국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15일 오후 6시 이틀간에 본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이후 중간에 후보 교체 등은
할 수 없습니다. 6.3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은 21일 0시부터 시작되어서 6월 2일 자정에 마무리됩니다.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은 5월 14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세종교육의 변화를 이끌 4인의 후보가 등록 첫날 선관위를 찾아 본선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본격적인 4파전의 막이 오른 이번 선거는 현장 교육 전문가, 행정 전문가, 그리고 단일화를 통해 세를 결집한 후보들이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미애 후보는 종천초, 도원초 교장과 세종교총회장을 지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강 후보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부모와 시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만들겠다며 세종교육이 미래 교육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광식 후보는 세종교육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구체적인 복지 및 글로벌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안 후보는 초3에서 고3 학생 대상
월 10만 원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세종국제영어마을을 조성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등을 약속하며 비방과 갈등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성수 후보는 김인엽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세종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국립대 총장을 역임한 정통파 교육행정가임을 자임하는 원 후보는 국회의원 전략공천 제의를 고사하고 교육감 선거 완주를 택한 만큼 세종시민의 높은 안목과 수준을 믿고 다양한 재능의 발견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변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전수 후보 역시 유우석 예비 후보와의 경선을 거쳐 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추대 세종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신인 임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교육계 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한 학력, 모두의 학교, 온 도시 교육이라는 3대 비전을 통해 혁신 교육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네 번째 소식은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해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세종 책사랑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국보 월인 청강지곡 해설서를 공식적으로 선보이고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한글 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히 월인 청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세종시가 교과서 발행부수 1위인 기업인 미래엔과 함께 제작해서 공개한 월인 청강지곡 영인본가 해설서에 방문객들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은 세종대왕이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며 직접 지은 참불가로 훈민정음 창제 직후 간행된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본입니다. 한글을 한자보다 크게 배치한 독특한 편집 방식은 세종대왕의 주체적인 한글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세종시는 전했습니다. 세종시와 미래에는 해설서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15세기 언어 체계를 현대 언어로 풀어내 월인 청강지곡의 이해도를 높이고 당시 종교 문화적 배경까지 상세히 담아 역사적인 가치도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한글 만물 미술 트럭입니다. 한글 글자 다듬기 작품과 다양한 미술 도구로 구성된 트럭은 공원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이 한글을 소재로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앙공원 전체가 거대한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한 잔디광장에는 전국 독립서점이 참여한 북페어와 김직명, 요조, 조미자 작가 등이 참여한 북 콘서트가 열렸다고 세종시는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독립서점 가가 77페이지 등 전국 각지의 30여 개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선보인 도서들은 책 축제의 다양성을 더해줬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세종대왕 탄신 629돌 공식 기념식이 열려 참여자들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과 창조정신, 애민사상을 드렸습니다. 이후 방문객들은 세종대왕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생신잔치 공간에서 각자의 추억을 기록하며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는 국보 월인 청강지곡을 과거에서 깨워 시민들에게 선보인 데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한글 문화도시로서 2027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세종시를 한글 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흉스프레스의 My Own Hero 함께 듣겠습니다. Would you lay your life down? Would you give an arm or a leg? Are we gonna find out? 'Cause baby, is the world war against?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Is our future bright now? Tell me, is the dark sleeping? Are we right now? Are we barely breathing again?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Will you come running when I scream your name? The words are out hugging and they're coming for me. Tell me, do I need be my own hero? Be my own hero. Will you come running? I need to know. An army of two, am I all alone? Tell me, do I need to be my own hero? Would you lay your life down? Would you give an arm or a leg? Are we gonna fight now? 'Cause baby, it's the war again.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Just me in the end. I don't know I'm gonna do it, but I gotta do it without you. Without you, I don't know I'm gonna do it, but I gotta do it. Last thing I do. last thing I do. Do I gonna spend my whole life
gotta do it, but I gotta do it without you. Without you, I don't know I'm gonna do it, but I gotta do it. It's last thing I do. the last thing I do. Would you lay your life down? Would you give an arm or a leg? Are we gonna fight now? 'Cause baby, it's a world we're against.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Would you lay your life down? I'm Would gonna you do it, give but I an arm or a leg? Are we gonna fight now? 'Cause baby, it's a world we're against. Is it our time now? Right now? Or is it just me in the end? Will you come running when I scream your name? The walls are running, coming for me. Tell me, do I need? Be my own hero, be my own hero. Will you come running? I need to know, Tell me, do I need? Be my own hero, be my own hero. Will you come running? I need to know, and I need to Tell me, do I need? Tell me, do I need? Tell me, do I need? Be my own hero.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라포엠의 잊지 말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마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마요.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뒤돌아서 가슴 지고 그댈 보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와줘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햇빛 소득마을 세종형 자립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세종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박영식 사무처장이 유스피치 공동체 미디어에 기고한 원고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환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이상의 햇빛 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당초 목표 500개에서 700개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역시 올해 초 여주시 구양리 햇빛 소득마을을 방문해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사례를 살펴봤고 지난 3월에는 읍면지역 마을대표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게시판을 통한 사업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움직임은 사업 공모 대응 수준에 가까워 보이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종시 전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햇빛소득 마을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는 지역 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 개발 관점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소득과 복지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보다도 마을이 어떻게 함께 운영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햇빛소득 마을 사업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서, 전이, 전동, 부강, 소정 등 읍면 지역에는 다양한 유휴부지와 농촌형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종형 지역 순환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아리백, 분산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 흐름까지 고려하면 햇빛소득 마을은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듣겠습니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계속해서 햇빛 소득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선정 경쟁보다 지역 역량 준비 우선이 중요합니다. 우선 읍면 단위에서 햇빛 소득마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업 설명의 수준을 넘어서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태양광 수익이 어떻게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지, 주민 참여 방식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시는 행정 차원의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와 부서별 연락 체계의 구축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 공동체, 사회적 경제, 농촌 경제 이러한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 구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간 학습과 사례 공유 체계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구양리 사례를 단순히 성공 사례 견학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과정 속에서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 수익 환원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안에서도 마을별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조직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단순한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체 운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총회 운영이라든지 수익 배분, 회계관리,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만큼 기존의 지역 공동체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이제 지역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순환시키며 주민 스스로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햇볕 소득 마을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새로운 화제거리들이 많이 있고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를 빠르게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금방 쉽게 적응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갈 거는 아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본인이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제 190회 시즌 8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